집합부터 할 건데 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그 녀석에 대한 기본적인 뭘 알아야 되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집합의 정의는 말로 써줄게. 일단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명확하게 구분한다.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집합이라고 그러냐? 주어진 조건이란 거는 문제마다 다 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주겠지. 그치? 그리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명확하게. 그러면 명확한 건 뭐고 명확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하얀색들을 모으세요 라고 했어. 하얀색. 그러면 나는 이건 하얀색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얀색이라고 모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학생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누리끼리 해졌기 때문에 하얀색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 맞아. 나는 내 눈에 보기에는 얘는 하얀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이 보기에는 얘는 연두색이라고 볼 수도 있어. 맞아. 뭔 말인지 이해돼? 정말 한국말이 참으로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모아서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노란색 갖고 왔을 때 노란색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겠네. 예를 들어서 얘는 누르스름한 색깔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뭐 어떤 애들은 누리끼리한 색깔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황금빛이니 노란색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들은 뭐 신경 쓰지 마.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뭐 80kg 이하인 학생들을 모아라 라고 했을 때 몸무게가 80kg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올라가서 재보고 나면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지. 내 몸무게가 80kg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올라가면 80.1이 나오는지 79.9가 나오는지 딱 뜨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이런 걸 보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했어. 그럼 지금 내 입장에서 여기 착한 사람들을 모을 거야? 없어.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니가 착한 사람들을 모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 둘셋 7명을 모을 수 있어. 그럼 나랑 얘랑의 착하다는 기준이 아예 다르지. 사람의 주관성이랑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그럼 이거 명확한 건가? 명확하지 않지. 이해되고 있니? 명확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야. 특히나 수학적에서 얘네들을 물어보는 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 원을 모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둥그렇게만 생기면 다 원이냐? 아니지. 뭐야? 정확하게 반지름이 있고 중심이 있는 애들을 보고 원이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이 5인데 여기서 반지름 7이야. 그럼 얘도 원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수학적에서 말하는 그 집합, 명확하게 모은다는 거는 확실하게 기준을 가릴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집합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 학생이라는 집합. 너 이름이 뭐냐? 네. 이름 뭐였대? 네. 민채나? 뭐냐? 채린이가 민채나? 저기 잘생긴 친구는 준혁이. 여기는 이해야. 윤서. 서현이. 왜? 은혜. 네 이렇게 써. 그 다음에 학생 이거 A라는 집합을 할게. 학생 B라는 집합을 했어. 여기 있는 주연이 또는 하윤이 정화연 맞지? 요 지민이 신지민 맞지? 얘네 집합을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집합을 학생 A라고 하겠다. 맞나 틀리나? 맞아요. 중학교 3학년 집합을 학생 B라고 하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 있어? 없지. 쉽게 말해서 수학적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추상적인 개념, 그 미술에서 한번 본 적은 있을 거야.
아름다움, 뭐 착하다, 예쁘다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는 뭔가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냐고? 없어. 예능 보긴 여기 여학생들은 다 이쁜 여학생들이야. 그럼 이쁜 여학생들을 집합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주연이, 하윤이, 서연이, 은혜, 지민이, 뭐 민채까지 어떻게 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준혁이한테 가서 물어봐서 예쁜 여학생들을 쓰세요라고 하면 준혁이는 뭐만 써? 민채만 쓸 거 아니야. 네? 그지? 싫어요. 싫어요. 어, 그치? 그러니 이런 추상적인 개념 혹은 형용사적인 개념 이런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 쓸 수 절대 없다는 거야. 절대 쓸 수 없어. 그 집합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거야. 1, 2, 3, 4, 5 다음 중에 집합인 것은 집합이 아닌 것은 늘상 물어봐.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했을 때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니? 없다고. 알겠어? 내 눈에가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눈이 멀 것 같아 보고 있으면. 내 말이 개소리 같지? 끄덕끄덕 하지 마. 아름다워. 알겠어? 추상적인 개념은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야.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다고 하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게. 집합 안에 있는 너희들을 보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원소라고 해. 원소. 커다란 집합은 학생 A라는 집합. 민채라는 것은 학생 A의 원소야. 은혜라는 것은 학생 A의 원소야. 그래서 그런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은혜는 학생 A라는 녀석의 원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표현을 해. 거기다 써져 있어요. 뭐만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민이는 학생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나요? 되지 않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 이때는 이렇게 그어줘요.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과 원소 간의 포함관계를 표현할 때는 3개짜리로 그어준다는 거예요. 알겠니? 다들 처음 본 개념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원소라는 이야기 꺼냈으니 원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집합 A에는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그 포함관계는 1은 A에 포함돼요. 5는 A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시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게 있어. 첫 번째는 거기에 이제 집합을 표현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2가지가 써져 있어. 5글자로 써져 있어. 뭐뭐 써져 있니? 얘들아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고 있어. 어떻게? 원소들을 쭉 쓴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 1, 2, 3을 쓰고 싶어요. x는 4 미만의 자연수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갖다가 써줘. 읽을 때는 x 밥 x는 4, 2 미만의 자연수는 1, 2, 3밖에 없네요. 즉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하죠. 선생님 눈에 보이기엔 너가 좋은데 왜 이걸 갖다가 굳이 써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참 내가 이렇게 쓸게. 자연수의 집합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원소 나열로 쓰고 싶어. 자연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로 쓸 거야. 1, 2, 3 어디까지 쓸 건데? 그래서 1억 2,427만 5,164까지 썼어. 또 끝이야? 아니야. 어디까지 있어? 그 끝을 알 수 없어. 그치? 오늘 엄마가 나한테 화내는 그 끝은 알 수가 없어. 왜 화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래? 오늘 아침에도 엄마 나한테 화를 내. 왜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자빠져 있냐고. 7시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났다고 화내. 10시에 일어나면 늦게 일어났다고 화내.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거 보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다 쓸 수 없어. 그래 뭔 말이야? 얘는 x 파 x는 자연수라는 이런 조건제시법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네.
이런 녀석을 보고 여기를 보고 조건제시법에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몰라도 괜찮긴 해요. 써져 있으니까 알려줄게요. 얘를 보고 원소의 모습이고요. 이 이하에 나와 있는 게 그 녀석의 원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개수가 몇 개야? 원소가? 얘는 원소가 몇 개야? 이거요. 여러분 이거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손가락으로 몇 개 필 수 있죠. 몇 개야? 3개. 얘는 몇 개야? 이거. 6개? 여러 개. 그 끝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녀석을 보고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유한집합이다라고 하고요. 얘는요 무한집합이에요. 즉 이제 눈에 보이네. 무한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뭔가 편안하겠더라. 그렇지 않냐니?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들의 집합을 쓸 거야. 2, 4, 6의 8의 끝이야? 아니지. 그 끝을 알아 몰라? 역시 몰라. 선생님 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세서 알려주세요.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뭘로 쓰는 게 편할 거야.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편할 거야. 이해됐어? 유한집합의 개수는 원소나의 법이 한결 더 편안한 건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0 이하의 자연수를 쓰세요라고 했어. 그거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게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 엄마인지 알아들어? 알아들었지? 그다음 세 번째, 집합을 표시하는 것 중에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쓰고 줄 중요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뭐냐? 그림 그릴 거야. 그림 어떻게 그릴 거냐? 열심히 그릴 거야.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B라는 집합이 5, 6, 7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이해돼요? 이해되시나요? 아무도 안 됐니?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얘네들은 앞으로 제일 많이 쓰일 거야. 알겠어? 추가적인 설명은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더니 일단 쓰고 빨리 쓰고 넘어갑시다. 집합 문제에서 늘상 나와. 집합인 것은 이라고 늘상 1번부터 물어봐. 그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애들이 헷갈리시는 게 빨간 사과의 모임 이렇게 했어. 마찬가지야. 어디까지를 빨갛다고 할 건지, 빨갛다가 만 녀석도 빨갛다고 할 건지,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아닌 거야. 왜 던져? 자,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왼 지워도 되죠. 침이 더 썼니? 여기? 써야 되는 거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하인도 지워야 되니 여기?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유한집합, 무한집까지 설명했고, 그 세 번째 공제탑이라는 뭔가 특이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아마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자, 먼저 따라 설명할게요. 보세요. 공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쓸 거야.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표시는 이렇게 중괄호로 다 표시하고 있는데 약속이야, 수학적인. 근데 그 안에 누군가 있어, 없어? 없이 텅 비어있는 게 공집합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 동그라미에서 딱 그어놓고 공집합이에요 라고 표시를 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공집합에 대해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다가 내가 0을 써놨어. 왜 공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건가? 얘는 집합의 원소가 0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공집합인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보고 공집합이라고 표현하나요? 이 집합에는 요러한 기호를 가진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야. 공집합이 아닌 거야.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책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 이게 공집합이야?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공집합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해줘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나중에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의 집합의 개념이기는 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쓸게. 여기 이렇게 있어. 조금 이따 배울 거야.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하나만 썼을 때는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녀석의 일부죠.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일부가 되겠죠. 아무 말인지 이해돼요? 또 2라는 표현도 썼어. 2라는 녀석도 이 집합의 일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와 같은 원리들로 너희들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거든. 그렇지 않니? 6의 약수는 6이 약수가 돼야 안 돼. 6 자기 자신은 6의 약수가 돼야 안 돼. 되지? 1은 6의 약수가 돼야 안 돼. 1과 자기 자신은 언제나 그 수의 약수가 되지. 맞아?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을 쓰세요라고 하면 공집합과 자기 자신도 얘네의 부분집합이 돼. 즉, 이게 써놔봐. 공집합인데. 그래서 A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써. 즉, 너를 빠뜨리고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앞으로도 계속 나와. 부분집합 개념은 뒷장에 넘어서 계속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몇 가지 집합을 쓰시면서 뭐 주의사항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A라는 집합을 계속 1, 2, 3이라고 써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 3,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럼 무슨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즉, 뭔 말이냐? 원소의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중복은 안 돼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1, 1, 2, 3이라고 표현한다? 하연아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들어와. 1, 1, 2, 3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중복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한 일반적인 약속이야. 대문자를 쓰는 이야기는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소문자는 책에도 대부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원소를 나타내는 거야.
따라서 A라는 집합을 쓸래요. A, B, C라고 쓰도록 약속하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수학을 쓰는 사람들끼리. 알겠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배운 것만 한번 볼게요. A는 집합 A의 원소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A는요 원소가 되겠대요. A는요 원소가 될 수 있죠. A 하나를 자체로 원소로 보는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미리 알려줄게요. 요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넘버링이거든. 즉 A라는 녀석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원소가 몇 개 있는 거니? 몇 개 있는 거니? 너네가 몇 개 있어요? 괜찮아 대답해. 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 좀 해줘. 몇 개? 3개 있어요. 3개. 됐어요? 선생님이 B라는 집합을 요렇게 썼어요.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선생님이 C라는 원소를 이렇게 썼어요.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0개. C는 무슨 집합이니까? 정집합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 아시겠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졌으면 1번 넘어가 볼게. 20-1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써져 있냐? 3, 6, 9 해서. 그리고 B라는 집합은 20 보다 작은 소수라고 써져 있고요. C는요 n분의 1인데 n은 자연수래요. D는요 아주 헷갈리기 좋게 나와 있어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집합이랑 원소들이랑 포함관계를 쓰래요. 1번 자 60은 A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 시간 줄게요.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60은 A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번 뭐라고 써져 있냐? 19는 B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20보다 작은 소수에는 19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9는 C에 포함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네. 됐어요? n은 자연수래.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뭘 집어넣어서 불안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하윤아? 하윤아 많이 졸리니? 안 졸려? 포함이 안 되는데 이해되고 있어? 네 번째 1은 뒤에 포함이 되겠니 안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 잘 봐. 여기 원소는 이거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아이고 괜찮아. 그만 졸고 아가씨. 얘를 맞게 써주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요 녀석이 D에 포함돼 있어요 라고 쓰는 거야. 헷갈리기 아주 쉬워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A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래요. 2번 A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래요. A란다. A 맞죠? 어떻게 쓸래? X 하 X는 100 이하 이거야. 3의 대수. 이해돼요? 3번 유한집합이랑 원소의 개수를 쓰래요.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그 녀석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칠판 볼래 얘들아? 천천히 줄게. 자 A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의 개수 몇 개인지 알아요 원래? 세보면 알겠죠? 그게 몇 개인지 알아요? 100 이하의 상위에서 몇 개 있겠어요? 33개니까 알겠죠? 유한집합 A가 됩니다. B는요? 20보다 작은 소수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너도 유한집합이에요. 근데 C는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00분의 1, 1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한집합이에요? 아니죠. D는요 원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 D는 유한집합이죠. 따라서 그 녀석의 개수를 쓰래요. NA라고 쓰고요. 얼마라고 쓸래요? 33. NB라고 쓸래요. 몇 개? 소수 몇 개 있을까? 8개 있겠죠. 그거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C의 원소는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아 C란다 미안해. D지 D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써주시고. 혹시나 나도 코로나 걸렸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 걸리면 냄새를 못 맡는다며. 왜 이렇게 귀신같이 음식 냄새를 잘 맡고 배고파서 줄 것 같고 맨날 그럴까 싶어서 괜한 걱정을 했어. 여기는 지워도 되나요? 여기까지. 지명이 괜찮아? 하영이 괜찮아? 필기 못해서 지면 안 되면 빨리 말을 해줘요. 주의사항 줘도 될까? 이번 갈게. 기다려. 써서. 갈게요. 네.
네. 자, 요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거 뭔 말이냐? 너는 어떠한 새로운 약속이야. 약속. 어떤 약속이냐? 요러한 기호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저 기호의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번부터 보니까 A하고 B하고 더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더하기가 아니라 이런 기호에 대한 다른 걸 해달래. 됐니? 앞에랑 뒤에를 더할 건데 앞에 있는 녀석은 여기에 속한 거, 뒤에 있는 녀석은 여기에 속한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골라서 더하라는 뜻이야. 0 더하기 1 얼마나 그래? 0과 1을 골랐어. 얼마야? 1.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같아요. 0과 2를 골랐어. 얼마예요? 2. 1과 2를 골랐어요. 얼마예요? 2. 1과 2를 골랐어. 얼마예요? 3. 중복은? 표현해? 그걸 뭐라 쓰면 돼? 이해되나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두 번째 거는 A하고 A하고 하래요. 그러니 00, 01, 10, 11 이렇게 하라는 거지. 00, 01, 10, 11 역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3번 볼게요. B하고 뭐냐 A 이거 하고 이렇게 하자니. 그럼 이런 거는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 B는 1과 2가 있고 A, B를 이런 새로운 연산 약속을 한 것은 위에 써져 있네. 이해되나요? 이제 너랑 너랑 두 개씩 묶어서 하라는 뜻이죠. 두 개씩 묶어서 할게요. 1, 2를 묶었더니 2, 2는 3, 1, 3은 4, 2, 1은 3, 2, 2는 4, 2, 3은 5. 중복이라는 건 쓰지 않을 거다. 이해되셨나? 됐어요? 약속 그대로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 맡아본 사람 있어? 준혁이 한번 해봤어? 보건소 했으니까. 준혁이 말고 없어? 너도 해봤어? 여기 코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는 거? 느낌 다르지? 그치? 이번 주에 3번 했다니까. 너 안 해봤어? 한번 해봐. 추천. 개꿀잼. 다음 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여기부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야기 잘 듣고 나면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하는 거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얘들아? 이건 말해줘 제발.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 좀 해봐. 이거 뭐라 그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알겠어? 집합 문제가 나중에 가서 막 진짜 어려워진다고 쳐. 어려워진다고 쳐도 진짜 가장 웃긴 건데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고 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이거 그리기만 하면. 근데 뭔가 식으로 풀려 그러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어?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에는 1, 2, 3이 있다는 표현. B라는 집합에는 어떻게 있다는 표현일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A라는 녀석이 B라는 녀석의 일부지. 이해됐어?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A는 B 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원소랑 조금 달라요. 알겠어요? 내가 임의대로 여기다가 C라는 집합을 썼고 이렇게 써놨어. 즉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C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초적인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부분집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줄게요. 부분집합은 아까 예를 들었던 1, 2, 3으로 그대로 말해볼게. 자, 너의 부분집합들을 쓸 거야. 쭉 써볼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1, 2도 있고요. 2, 3도 있고요. 1, 3도 있어요. 하나 빠뜨렸죠. 무엇이 빠뜨렸니? 뭐 빠뜨렸니 내가? 띠로리 뭐 하나 안 썼어. 뭐 안 썼어? 그렇지. 공집합이라는 녀석. 즉 너라고 써야 되는데 아이 미친다. 너라고 써야 되는데 너를 빠뜨렸어요. 지금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얘들아? 8개예요. 이 8개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8개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 A라는 집합은 있는데 그 녀석의 부분집합은 여기 위치에 있을 거 아닌가?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얘들아. 1이라는 것부터 하나 볼게. 1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너 또는 너라는 것까지는 알지. 1이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2가지. 됐어? 1이라는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2가지. 2라는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하나, 2가지. 3이라는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2가지. 1, 2, 3을 위치하는 것은 동시에 나열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했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네요. 아, 3개네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주 쉬운 이야기로 B라는 집합을 1, 2, 3, 4, 5라고 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의 몇 제곱? 몇 제곱? 5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 32개가 써질 거예요. 그래서 1, 2, 3, 4, 1, 2, 2, 3, 4, 5 이렇게 쭉 나열하면 몇 개 나온다고? 공집합 포함해서 32개가 나오시겠다. 했니? 했어요? 이 말이에요. 경우의 수의 개념이니까 헷갈리시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쓴 김에 이걸 가지고 예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첫 번째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집개라고 쓸게. 부분집합의 개수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대. 그러면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는 1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렇게 따지면 2, 3, 4, 5를 가지고는
여기 있냐 저기 있냐는 가지수를 셀 수 있어 없어? 세야겠지. 그러니 2, 3, 4, 5의 각각의 케이스에서는 너 가지수 몇 가지? 두 가지. 너는 두 가지. 너도 2의 4제곱 16개가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해됐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1은 포함, 2는 제외 하는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궁금해했는데, 그러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1은 반드시 포함. 아이고 하연아, 졸리면 뒤에 가서 일어나서 괜찮아. 빨리. 뒤에 서서 들어. 저기 이제 빈자리잖아. 그래서 잠 깨면 들어오고. 자, 2를 뺐어. 2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에 있어야겠지. 그럼 나머지 3, 4, 5라는 아이들은 또 뭔 말이야? 왔다 갔다 가는? 3, 4, 5 몇 가지? 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1을 반드시 포함하면 돼요. 원석에서 총 원래 몇 개 있는 거였어?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어. 5개 있는데 뭔가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래. 그러니 아하, 5개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뺀 거 이렇게 쓰겠대. 지금 1번을 3초 안에 푸는 거야. 2번 봐봐. 하나 포함하고 하나는 제외하래. 그러니 하나랑 하나는 고정이 돼 있어. 그러니 그 아이들은 전체 개수에서 얘네들은 다 빠져 있고 너를 풀어달라는 뜻이고. 인정? 인정? 여기까지 써놓고 바로 문제 또 풀어줄게. 하여튼 거기 책상 그대로 쓰면 돼. 괜찮아? 잘 시간이야 지금? 졸렸어 많이? 집에서 자는 시간일 수도 있지. 낮잠을 자면. 너 오늘 안 잔다? 네? 오늘 안 자. 지민 언니 좀 이해돼요? 앞에 하는 거보다 쉽죠?
포함 관계 여기까지는 지워도 될까요? 여기 지워도 돼요? 아주 쉬운 거 보자. 3번 원소개수 몇 개? 5개 중에 A하고 B 두 개는 속하지 않도록 하래. 자, 이론을 배웠으니 공식에 갖다가 쓰는 이야기 바로 돼요? 이해돼요? 몇 개야? 2의 세제곱은 8이래. 됐나요? 두 번째, A, B가 반드시 속하래요. 이해되나요? 세 번째, A, B는 반드시 속하래요. 그 다음에 C는 속하지 않는다니까. 마이너스 1까지 해주겠지. 그죠? 설마 이걸 다 세고 있는 사람은 없길 바라요. 세다가 걸리면 때릴 거예요 그때는. 셀 거야? 셀 거야? 걸리면 때릴 거야 진짜. 지민 덜 썼냐 여기 혹시? 앞에 지금 때는 썼어? 어? 아, 다 썼다고? 지워도 된다고? 자,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는데 별표는 문제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들 이해하는 데 별표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A는 B에 속하고 B는 C에 속한대요. 그러니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잘 봐. A는 B에 들어갔어. 그니 B는 어디 들어가? C에 들어갔어. 이 말이 되냐 안 되니? 말이 되냐 안 되니? 되는 거지. 됐어요? 두 번째 거. A는 C에 들어갔지. 됐네요? B도 C에 들어가겠대. A와 B와 같은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전혀 안 되죠. 이해됐어요? 자, A는 B에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A는 C에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A는 B에 이렇게 쓸 수 있네. 근데 C에도 이렇게 쓸 수 있네. 네, 같아요. 그래서 같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래요. 몰라요. 됐어요? 지금 뭐 그리고 있어? 벤? 다? 대답 안 할 거지? 신지민 대답 안 할 거지? 할 거야? 아니 고마워요. 자 이거 볼게요. A는 B에도 속하고 B는 C에 속고 C가 다시 또 어디에 속해? A에 속해. 좀 일어나.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C가 A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결국 이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특별히 알아둘 게 이런 거야. 문제 표현에서 A는 B이고 B는 A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이 말 뜻은 두 집합은 서로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야.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너가 이거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어렵게 말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나 수업 듣다가 졸리면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빨리 들어가서 수업 들어. 괜찮으니까. 알겠지? 네 목소리가 워낙에 이렇게 조근조근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자. 저희 교도 자는데. 넌 푹 자잖아. 네? 그지? 네? 맨날 푹 자잖아. 잘 수 있을 때까지 자는 것 같아. 아니 이제 안 자요. 코 고는 거 빼곤 다 하던데.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코도 아니 걸 이제 것 안 같더라고. 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뭘 볼 거냐? 응? 코도 볼 거라고? 아니.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자, 한 가지 개념을 하나를 빼놓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 개념에 이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써져 있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이럴 때 뭐라 그러냐? 너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대. 뭔 소리야? 여기 봐, 아까 썼던 거. 이거 이렇게 막 썼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썼어? 여기까지 썼지? 그치? 이 중에서 서로 같은 거 너를 뺀 나머지를 보고 뭐라 그래? 진부분집합. 여기 있는 녀석들을 보고 찐 부분집합이라고 한대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 자기 자신 하나를 빼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사실.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 이런 거거든. 안 중요한 거 싶어. 이해됐니?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 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부분집합에 원소의 총 합을 물어봐. 사실 생각해볼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뭐 있냐? 너부터 시작해서 너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렇게 있겠네. 얘도 2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있겠대. 또 있겠지.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그래서 쭉 가서 자기 자신까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원소들이 다 합쳐서 써보래.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이해됐다고 볼게요. 어이씨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한다네. 1, 2, 1, 3, 1, 4 다 더하고 또 5, 6, 7 더하고 와.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15까지 더하고. 이렇게 할까? 할까? 생각해봐. 저렇게 할까? 얘들 안 할 것 같아. 왜 안 할까? 규칙이란 게 있어. 잘 봐. 여기에서 쭉 봐봐. 1이 몇 개 나와?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16개 있다는 건 알죠? 그러면 원소들을 다 더할 거니까 1이라는 것은 16개 나오겠네. 최소 16개 나오겠네. 무조건. 맞아? 1이라는 것은 16개 나오겠다. 두 번째, 내가 그러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치면 몇 개 나와? 똑같이 몇 개? 16개. 이해됐니?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야 돼?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1, 2는 상관없이 3을 무조건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16개 나오겠네? 이해되고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써야 해? 부분집합의 개수 2에 몇 제곱? 5제곱에서 1개를 빼래. 2도 마찬가지네. 2의 5제곱에서 1개를 빼래. 3도 2의 5제곱에서 1개 빼겠지. 이해됐어 지금? 그러니 3도 나오는 게 요만큼 나오겠지. 따라왔어? 하윤이 이해되고 있지? 4를 반드시 포함하래. 얘도 뭐야? 이만큼 있겠네 지민아. 5도 이만큼 있겠네. 됐어? 선생님 수업을 정규 시간에 들어야 되겠지만 난 죽어떻게라도 노가다 시키는 거 노가다 자체도 일도 안 해. 노가다 하고 있으면 시험 찢어버릴 거야. 이거 이 짓거리 하고 있다가 걸리면 때릴 거야 진짜. 알겠어? 이 말은 뭔 말이야? Do you know 공통인수?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뭐 이거를 또 이렇게 막 세고 있는 저기 뭐 준혁이가 그 친구를 안 하고 그 친구 같이 계산하고 있으면 네. 준혁이 네 뭐 그 친구 있잖아 뭐 전설 레전설 같은 친구 하나 있잖아 그지? 너는 아니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나오는 게 이제 집합에 가서 심화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걔네들을 설마 뭐 만약에 10개 준다고 쳐 10개 노가다하고 있다 그리고 걸린다 하고 다니지 마. 그럴 거면 학원에서 노가다라고 배우는 게 노가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뭔 방법인지 뭔 요령인지를 제대로 깨우치셔야 돼. 아시겠어? 시민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진짜? 쓰세요. 써놓으세요 여기까지.
지원이니? 이해됐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한 페이지 내내 뭔가 엄청나게 써져 있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해 줄게요. 합집합.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경우의 수 같은 거 생각해봐. 너 또는 너란 뜻이야. 그러면 교집합은 너는 이런 뜻이야. 너 그리고 너 뭐뭐이고 너 이 뜻이야.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거야. A하고 B하고를 합집합은 컵으로 쓰는 거야. 컵. 영어로 쓰면 A컵이라고 쓰고요. 한글말로는 선생님들이 A 합 B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A, B 합집합 이렇게 다 쓰래요. 둘이 다 있는 거. 즉 A 이거나 B 이거나 됐어? A 또는 B 됐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쓸게요. 교집합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기는 A 캡이라고 그래요. 캡 아니면 A 교집합 B. 얘는 A하고 B하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누구냐? 누구야? 너희들 눈에 나 혼자 할게. 됐니? 됐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고. 너라고. 그런데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선생 이렇게 있고 즉 아하,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A와 B는 교집합은 한 번쯤 들어갔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까지 붙여서 할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A하고 B하고 합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 신지민 A라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같은 표정으로 말하지 마라 진짜. 윤서연 B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4개. 은혜야 A하고 B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 따라서 이 공식은 뒤에 또 나오지만 애초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을 한 번씩 더해주면요 겹치는 부분을 2번 더하니까 한 번은 빼달래요. 그러니 5는요 이 3과 4를 더해서 2를 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이 공식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게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여집합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이렇게 쓸게. U라고 쓰는데 유니버설이라는 뜻이라서 전체 집합일 U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처음 보니까 제발 읽어보라고 아까 말했는데 읽어봤는지 멍 때리고 있었는지는 개인의 양심에 맡길게요. 다 읽어봤어요? 전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반드시 U자를 위에 표시해 주는 건 합집합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요렇게 전체가 있는데 A라는 녀석이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요렇게 바깥쪽에 위치해 있겠죠. 맞아요. A에 C라는 것은 컴플리먼트의 약자라서 여집합이라고 읽어요. A의 여집합. 됐어요?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A가 아닌 것들은 누구누구 있나요?
어려운 거 물어본다 진짜.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살짝 해볼게요. A하고 A의 여집합인 것들을 둘이 합쳐봤대. 합집합을 해봤대. 뭐가 되니? 둘이 합치니까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겠네. 됐니? 두 번째, A의 여집합에다가 다시 이 녀석의 여집합이 아닌 것들은 다시 누가 돼?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대요. 이해돼요? 화연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야, 다 됐어 진짜? 됐어? 안 됐지? 어디서 안 됐어? 빨리 말해. 여집합을 A의 여집합은 너희들이야. 4부터 10까지야. 이게 아닌 것들은 누구야? 1, 2, 3이잖아. 이 말이야.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네는 좀 외워놓으면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네. 나중에 연산할 때. A하고 A 여집합하고 교집합은 뭐야? 있어 없어? 인간적으로 없어야지. A랑 A가 아닌 것들이랑 공통인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한국말로 따져도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아니에요? 그죠? 없으니까 뭐라고 표시해? 공집합이라고 표시해. 마지막으로 여집합하고 차집합 볼게요. 이 말이에요. A에서 B를 빼겠대. 잘 이해해야 돼. A에서 B를 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뺄셈을 하는데 사과 3개에서 사과 2개를 빼니까 사과가 몇 개 남는다 그래? 사과 1개 남는다고 하지. 그 말은 사과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라서 B를 뺄 수 있는 거야. 즉 A라는 집합에서 B를 집합을 뺄 건데 공통적인 부분만 빠지겠어. 그러면 남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A라는 녀석은 1, 2, 3, 4, 5가 있어. B집합 뺄 건데 B의 공통적인 부분은 2하고 4가 있어. 너희를 빼고 남은 건 무엇입니까? 1, 3, 5입니다. 이해돼요?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B에서 A를 뺄 거야. 불러볼래? 뭐야? 준영이 불러. 뭐야? 2, 4, 6이야? 어? 그렇지. 지금 뭔 소리인지 다 이해됐나? 됐어? 됐어? 또 됐어? 차집합이라는 건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그런데 차집합이 참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녀석은 얘는 어디 가서 응용이 많이 돼서 그래요. 첫 번째, A에서 B를 뺐다는 이야기가 내가 계속 말했네. 둘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을 빼겠대. 그 말인즉슨 A에서 A하고 B하고 공통으로 있는 건 교집합을 빼겠대. 이해됐어? 이 말인즉슨 A에서 B의 공통 부분을 빼겠다는 뜻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A하고 B의 여집합인 부분들하고 교집합인 거네. 말이 어렵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공통인 부분 빼겠다는 건? A라는 녀석은 누구예요? 1, 2, 3, 4, 5래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면 참 편해요. 그래서 했어요. B가 아닌 녀석은 누구예요? 1, 3, 5죠. 둘의 공통 부분은 누구냐고? 1, 3, 5가 되시겠다. 그러니 A 빼기 B가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됐니? 됐어? 준혁이 됐어?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예시는 지울게. 얘는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네. 왜 계속 나와? 너에서 너로 고쳐가는 거, 차집합의 원칙이나 차집합의 법칙 뭐 이러면서 계속 나오거든. A에서 B를 뺀 건 A하고 B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 이론 자체는 매우 많이 나오고, 나온 김에 차집합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심화 개념은 좀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그냥 설명을 그냥 할게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집합에 이런 뭐 합집합, 차집합 뭐 이런 연산관계를 한번 표시해 볼게. 얘는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에서 A하고 B의 교집합 부분을 뺀 것이다. 됐나? 이해됐어? 그림으로 이해됐어?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 근데 A에서 B를 뺀 부분하고 B에서 A를 뺀 부분하고를 둘이를 합쳐놓은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네. 됐니? 됐어? A에서 B를 뺐으니까 여기만 남잖아. B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만 남잖아. 둘이 합치니까 색칠한 부분 되는 거 맞아? 됐니 다? 됐어? 됐어? 그래서 너희 배운 거 적은 있지잖아. 그래서 얘를 고급진 언어로 이런 표현을 써요. 대칭으로 있는 차집합이다 라고 써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얘네 둘이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로 종종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안 졸리면 앉아서 들어서 이거 졸리겠어요. 괜찮아. 편하네. 어? 거기 편해? 일어서 하는 게 편해? 여기 앉아서 있는데 괜찮아. 인체 잠깐 졸았어? 잠깐 졸았지 잠깐. 이거 A 빼기 B랑 B 빼기 A는 다른 거야. 솔직히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다 잤어 이제? 네. 더 잘 거야? 그만 자. 잤잖아 잠깐. 아니. 잠깐 졸렸잖아. 그건 뭐예요? 그게 그거지. 아니. 그 책의 페이지에 있는 건 그래서 다 설명이 됐어요.
교집합까지는 지워도 되니? 다 썼어? 썼고? 언니도? 언니 이해되겠지? 여집합 지워도 될까요? 안 되는 사람 말하고 여집합 지워도 찜이 괜찮니? 여집합까지는? 야 앞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쉽지? 그래 시험 끝나면 또 어려워 할 거야 재밌어야지 주연이 여기는 어려워 그래서? 문제가 좀 한국말에 대한 이해를 못한 애들이 꼭 그 명제가 힘들어한다. 명제가 힘들어하는 애들은 고등학생 때 보면은 국어 점수가 안 나와. 신기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요즘 아이들은 책을 잘 안 읽는데 아니면 다들 이렇게 넘기면서 읽기 때문에 긴 거는 못 읽고 짧은 것만 맨날 읽겠네. 그런 이미 뇌에서 짧은 것만 읽도록 이미 맞추어진 학생들이라서 글이 길어지는 순간에는 아 읽기 싫다가 먼저지 읽어서 뭔 뜻인지 알아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1도 안 가진대. 그치? 그치? 자 거기 이제 남은 네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 하윤이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안 힘들어요? 쭉 이어서 수업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쭉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죠. 할 말 있어? 없지? 언니 괜찮지? 그럼 쭉 이어서 수업하는 거 아니야? 괜찮지 주연아? 쭉 이어서 수업하자. 할 말 있어? 할 말 없지? 있어 없어? 빨리 말해. 3, 2, 1 없는 걸로. 자 보세요. 왜?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하세요. 네. A랑 B랑 B의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이렇게 썼어. 자, 배운 거 그대로 써보자. 차집합의 원칙이 생각이나? 변형이 생각이나? 안 지웠는데 아직 안 지웠는 생각이나? 생각나? 배웠으면 알아야 돼 얘들아. 안 지워놨어 일부러 헷갈릴까봐. 이 말은 뭐랑 똑같은 거라고? A에서 B 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치? 됐니? 그럼 너는 요렇게 써도 되는데 그 말인즉슨 누구랑 똑같은 거야? B 빼기 A랑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됐니? 자 일단 너희들만 써볼게요. 뭔 소리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보라고 열심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에서 B를 뺀 녀석들이 1, 4, 5, 7이래요. 됐나요? B에서 A를 뺀 게 2, 4, 6이래요. 됐어요. 얘는 뭔 말이냐? A도 아닌 것들, B도 아닌 것들이 공통으로 있어야 하는 구간들 영역은 이 바깥쪽이 아니겠어요? 이해돼요? 공통으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가 바깥에 8화 구간 위치해 있대요. 됐어요. 전체 집합은 0에서 9까지예요. 0에서 9까지 없는 숫자 누구? 0 안 보이지? 0이 어디에 있으라는 거지? 여기에 있으라는 거지. 됐어. 이거 그림은 뭐라고? 무슨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면 문제는 쉬워. 다 이해됐어 지금? 얘네들의 연산 정도는 외우셔야 돼 이제 오늘은. 알겠어? 딱 보는 순간 이제 빨리빨리 체크는 돼야 돼. 많지도 않아. 얼마 없어. 그래서 A 합집합 B쓰래요. 뭐 써야 돼? 0, 1, 2, 3, 4, 5, 6, 7 쓰면 되겠네. 뭐 맞아야 되니? A라는 집합 쓰래요. 내가 이거 안 써도 돼. 알겠네 이제. 그 벤다이어그램 보면은 0, 1, 3, 5, 7 쓰래요. 그 다음에 A랑 B랑 교집합 쓰래요. 교집합은 누구예요? 0 쓰래요. 안 써줘도 알겠어요? 이 정도는 아시겠죠? 모르겠어? 빨리 쓰세요. 자 여기 해석하는 거 잘하세요 이번에. 갈게요. 6번 기본 문제까지 풀고 바로 이어서 한 1시간이면 유제까지 한 번에 쭉 하니까 바로 볼게. 괜찮지? 괜찮지? 진짜 이것들이 대답 안 할 거야? 너한테 안 물어볼 거야. 괜찮지? 자 보세요. 이렇게 AB가 나와 있고요. 둘의 교집합이 2하고 3이래. 교집합이라는 뜻은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다 속해 있어야 돼. 가운데에 속해 있는 녀석을 보고 교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그 말이 즉슨 A에도 2, 3이 있어야 돼요. B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2, 3이 있어야 돼요. A에는 분명히 2는 있는 건 알겠어요. 3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없으니 저 복잡한 식이 누구란 뜻인가? 3이란 뜻인 거지. 맞아? 지금 앞으로 한 3문제 남았는데 3문제 푸는 동안 대답 이렇게 안 하면 나 계속 할 거야. 얘가 누가 돼야 된대 얘들아? 3이 된대. 이렇게 잘할 거면서 다 뒤진다 정말. 그 말은 뜻은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가 누가 된대요? 누가 된대요? 3이래요. 지민아 누구라고요? 3이라고요. 2차 문제집 풀 수 있어요? 네? 2차 문제집 풀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풀 수 있어야죠. 그거 못 푼다고 하면 진짜 나 때릴 거야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너 그리고 너가 나오는데 누가 확실한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검증을 해줘야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너를 2라고 할래요. 됐어요? 그런 순간에 자 A라는 집합은 1과 2와 3이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그쵸? B라는 집합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넣었더니 뭐 나와요? 0, 1, 2, 3, 4 나오시겠네? 그러니 이 순간에 너하고 교집합은 누구입니까? 1, 2, 3입니다. 문제에서는 교집합 누구래요? 2랑 3이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1, 2, 3이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이번에는 너가 나오도록 하라며. 그러면 A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똑같아. 그치? 하지만 B에 가서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2, 3, 4, 5, 6 나오겠네. 이제는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나와요. 나오나요? 됐어요. 그러니 답은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반드시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라 그러냐? A랑 B랑 뭘 구하래요? 합집합 구하래요. 합집합까지 마저 구하면 이 케이스가 맞는 거니까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은 1, 2, 3, 4, 5, 6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할까? 자, A, B, C, D 저기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내가 풀어놨는데 혹시 2차 부등식 못 푸시는 분 있나요? 풀 수 있지? 풀 수 있지? 앞에서 배운 거를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자꾸. 알겠어? 다 됐나? 됐어? 이렇게 지금 20대 시험 같지 집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떤 문제를 푸는 그냥 그 일부러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될 거야. 일상에 이제 이런 식이야 집합이. 집합 자체를 가지고 엄청 어렵게 설명을 없어. 알겠니? 물론 이제 꼬아놓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어. 제발. C하고 D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쓰세요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도 이해되나요? 차집합의 법칙이죠. 됐어요? C에서 D를 빼래요. C에서 D를 빼래요. 그러면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3에서 4까지가 있고요. C고요. D는요 마이너스 3하고 4예요. 얘네들을 빼고 남은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지. 됐어? 얘네들 빼고 남은 게 누구겠어? 등호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돼? 이해됐어?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뭐 쓰라 그러냐? A하고 B하고의 A하고 C하고의 합집합 쓰세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A는요 마이너스 1이고 C는 여기서 있구나 4 마이너스 3 A는 이렇게 C A 그리고 둘이 합쳤으니까 이거 다 쓰라는 거 아니야? 됐니? 이 말은 뭔 뜻인가? 얘는 실수 전체를 쓰세요. 됐어요? 3번 볼게요. 얘가 3번이었네? 미안해.
혼자 앞줄을 봤네. 미안해. 이번 볼게. 아니, 얘도 숫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야. 나중에 언젠가는. 더 내야 됩니다. 맞은 거 아니야. 나 오해하지 마.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을 쓸게요. A는 여기서 알기네. 이게 A래요. C는요.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여기 부분을 C라고 한답니다. 됐어요? 공통으로 겹치는 건 여기 있고 또 너가 하나가 겹치죠. 그러니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리고 4일 때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다 쓸게요. 이해됐나요? 자, 4번 뭐라고 되어있냐? A하고 B하고의 여집합 그리고 거기에다가 합집합 D를 쓰래요. 이 말인즉슨 선생님이 수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A 빼기 B에다가 D를 합쳐버려. 근데 A에서 D를 한번 빼볼래? A에서 미안해 B를 빼봐. B를 빼면 남은 건 누구일까? 한번 말해볼래? A 빼기 B 여기에서 이거 뺐어. 남은 거 누구야? 자, n은 마이너스 1과 4를 포함한 채 그려지는 애들, n은 마이너스 1과 4를 뺀 채 그려지는 애들. 이거에서 이거를 뺐다는 건 남은 녀석들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지. 남은 녀석들은 누구야? 마이너스 1과 4만 남아 있겠네. 이해돼? 됐어? 됐어? 그치? 그 다음에 D는 누구야? 이거 쓰라는 거죠. 됐나요? 시간이 필요 없다. 오케이. 애들은 계속 하는 게 좋대. 말씀하자. 준영아. 네? 쉬는 시간에 쉬면 열심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나가 공부하고 싶대잖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누나 생각을 무시해 이거? 뭔데? 그러면 죄송하고. 그리고 민채랑 저기 누구냐 저기 얘나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 계속 1 받은 김에. 별로. 다시 한번 대답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현아 공부하고 싶지 계속. 계속 공부하고 편하지 좋지 마음이. 그치?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공부 이런 게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치? 어떻게 생각해? 언니야? 대답 좀 해줄래? 야 너 무슨 말만 하면 애들 다 무조건 신내 일단 내 말을. 몇 번 지어도 돼요? 6번. 은혜야, 너는 계속 공부하고 싶지? 어? 지민이 계속 공부할 거지? 주연아 계속 공부할 거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 말 내가 씹을 거야? 어? 싸우는 거야?
도망간 게 요새는 이제 덤비더라고. 어떻게? 걔랑 좀 비슷한가요? 8번. 알았어요. 8번까지 하고 딱 5.5분 정도만 쉴게요. 괜찮죠? 준영아 왜 싫어? 아니요. 좋지? 네, 너무 좋아요. 그래. 이거 푸는 거는 내가 안 할게요.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자, 부등식을 푸는 이야기들이야. 결국엔 늘상 하는 거지만 부등식을 푸는 이야기는 어디에다가 수직선에다가 풀라고. 지금 여기서도 수직선에 본능적으로 풀었어. 그치? 자, 보세요. 일단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되셨나요? 그다음에 B는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맞아요. A하고 B하고 교집합 부분이 어떻게 생겨야 돼? 2에서 3까지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됐니? 그래야지 뭔가 교집합이라고 생겨 먹은 게 나올 거 아니냐. 두 번째, 둘이 합집합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맞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인지 몰라. 합집합은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 결론은 지금 이러한 구간을 나타내는 게 B라는 집합이 아닐까. 그래야지 합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 4라고 표현할 거고 교집합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표현할 거야. 이해됐니? 했니? 했니?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B는요 해가 요렇게 나오는 부등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얘는요 선생님 얘는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요렇게 나오는 부등식이네요. 따라서 x의 제곱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비교해보니 a는 누구라고 해요? b는 누구라고 하고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한 학생의 주장에 의하여 5분만 쉴게요. 알았어 민채야?